여보, 물 좀 떠와. 저는 부엌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10번은 듣는 말이었죠. 물컵을 들고 거실로 가는 내 발걸음은 어느새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누르며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건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받아들고 화면만 바라봤어요. 저는 이정자, 올해 68입니다.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 밥 챙기고 두 아이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40년을 성실하게 일하고 몇 해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이제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숨통은 점점 더 조여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가 옆에 있고, 점심을 먹어도 그가 옆에 있고, 저녁을 먹어도 그가 옆에 있었죠. 처음엔 그저 익숙해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건 익숙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릇은 왜 거기나? 뉴스 볼 땐 조용히 해. 내 양말은 왜 짝이 안 맞아? 하루 종일 제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지적하고 명령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집사라도 된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당신의 숨통이 막힌 적 말이에요. 내 집인데 내가 편하지 못한 그 이상한 기분을요. 저는 그날 거실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춰가며 살아야 하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무료랍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주는 힘이 돼요. 남편이 출근하던 시절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침 8시면 남편이 나갔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라디오를 켜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던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이 없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제 동선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제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늘 그의 시선과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오늘은 어디가? 점심은 뭐 해? 내 셔츠는 다림질했어? 저는 남편의 비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말이죠. 어느 날 딸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요즘 내 아빠가 너무 까다로워. 엄마가 뭘 해도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숨이 막혀. 소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좀 받아들이세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야지 뭐.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쯤 받아들여질까? 나도 사람인데.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밥은 왜 이 시간에 해? 내 생활 리듬이 깨지잖아. 그 순간 밥솥에서 김이 훅 끓어오르듯 제 속도 끓었어요. 여보, 나도 사람이라고요. 그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꿀꺽 삼켜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받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죠. 여보, 내가 치킨 시켰는데 왜 안 나와?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치킨을 왜 먹어요? 속 안 좋잖아요.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낙이 없잖아. 당신은 집에서 쉬기라도 하지. 그 말에 손이 떨렸어요. 쉬어요? 당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누가 해요?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건 아내니까 하는 거지. 평생 그래왔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실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죠.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디가? 집에 할 일도 많은데.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마시려고요. 차는 집에서도 마실 수 있잖아. 그렇게 저는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다음에 보자고 말할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복지관에서 요가 교실 모집 공고를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보, 나 요가 배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런 거 배워서 뭐해?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해. 그래도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면 좋잖아요. 아침마다 나가면 내 아침은 누가 챙겨? 그래서 저는 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 꿈과 바람을 접어두다 보니 어느새 제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 나 좀 살고 싶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였죠.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금세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변화를 만들어야 할까? 하지만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저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를 차려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들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간도 안 맞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놨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하녀 아니에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정자, 너 무슨 소리야? 그만 좀 해요. 당신은 은퇴했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 밥과 빨래와 잔소리에 매여 살고 있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남편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45년을 함께 살면서 대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고요. 내 삶?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럼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존중? 내가 언제 너를 존중 안 했어? 매일이요. 당신은 매일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나 좀 살고 싶다. 오후가 되자 딸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한대요. 소연아,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 되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사람이야. 45년 동안 당신 아빠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내 인생을 살고 싶단다. 소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랑 좀 얘기해 보세요. 얘기는 했어. 근데 아빠는 듣지 않더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딸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세대 여자들의 마음을요. 그날 저녁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이대로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도 남편의 물을 떠다 주고 밥을 차려주고 잔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그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평생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며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정자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사셨구나.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채로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엄마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을 거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여행 갈 때 쓰던 가방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튼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신발장에 넣어둔 낡은 운동화, 오래된 통장 하나,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가 주셨던 손거울 하나를 넣었습니다. 옷은 많이 넣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몇 벌 챙겼습니다.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제 인생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길 수 있구나 싶어 씁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가벼워야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가방을 다 챙기고 나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야. 그 생각을 하니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 나이에 집을 나간다고? 손은 떨렸지만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소리였는데 그날 밤에는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고 여전히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 정자야. 너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너를 구하는 거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10월 말의 새벽 공기는 날카롭게 폐를 파고들었어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45년의 삶과 작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무서웠습니다.
68배 나이에 새벽에 집을 나선다는 게 두려웠어요. 갈 곳도 뚜렷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많지 않았어요.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받아줄까?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새벽 공기의 냄새, 그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 지금 살아있구나. 4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남편 눈치 보느라, 아이들 챙기느라,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가 살아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렵지만 동시에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데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제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진짜 나구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그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동전 몇 개를 세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 5개,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동쪽 하늘을 보니 희미하게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밤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살면서 잊고 있었던 이정자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손을 펴보니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68회를 살아온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 손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숨이 입에서 나와 하얀 김이 되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어.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아직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운전기사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타세요. 저는 버스에 올라섰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발 한 발 올라갔어요. 동전을 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운 거리였지만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 두려움은 여전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무섭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버스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장 보러 다니던 시장, 아이들 학교 앞, 가끔 산책하던 공원. 모든 게 같은 곳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지?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친구 집에 갈까? 아니면 딸에게 연락할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버스 창밖으로 찜질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찜질방. 저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찜질방으로 걸어가는 동안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이 작은 가방이 지금 제 전부였으니까요. 찜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한 명이요.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감싸주었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누워서 자고 있었고 TV를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나왔구나. 진짜 집을 나온 거야. 실감이 났습니다. 옆자리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분이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나도 자주 와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남편이랑 살아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해서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숨통이 막혀서 이렇게 도망치는구나. 그날 저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 공간이 좋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 없었어요. 찜질방에서 며칠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는 막막했습니다. 일을 해야 할까? 하지만 68배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고 저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휴게 공간을 지나게 됐어요. 거기 벽면에 여러 전단지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헬스클럽 할인, 요가 수업, 영어 회화. 그러다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니어를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 안내 마이너스 복지관. 손을 뻗어 그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 제빵 교실, 컴퓨터 기초, 요가, 노래 교실. 여러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바리스타 과정이라는 글씨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배운다. 저는 평생 커피를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는 늘 믹스커피만 타 마셨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전단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찜질방 식당에서 라면 하나를 시켜 먹었어요. 오랜만에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아무도 국물이 짜다, 면이 불었다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복지관에 가볼까? 두려웠어요. 낯선 곳에 가는 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찜질방에만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시작해야지. 라면을 다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정자야 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찜질방을 나와 복지관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어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비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68배 뭘 새로 배운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 속 전단지를 만졌습니다. 그래도 해보는 거야.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30분쯤 걸었을까요? 복지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복지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안 들어가세요? 문 열려 있어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네. 저는 그분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지관 안은 생각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 직원분이 앉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고 왔는데요. 바리스타 교육이요.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지금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아직 자리 있어요. 등록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등록한다는 건 여기 계속 온다는 거잖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고. 어르신? 직원분이 다시 물었어요. 아, 네. 등록할게요. 신청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쓰고 나이를 쓰고 연락처를 쓰는데 새삼 실감이 났어요. 나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준비물은 따로 없고요. 편한 옷 입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찜질방과 복지관 사이를 오갔습니다. 찜질방에서 자고 낮에는 복지관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복지관 식당에서 저렴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었고 도서관에서는 책을 보거나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찜질방에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넣어뒀던 옷 중 가장 괜찮은 걸로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떨렸지만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교육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한 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에요. 같이 잘해봐요. 그분의 이름은 영숙 씨였어요. 곧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바리스타 과정을 맡은 김민준입니다.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오늘부터 6주 동안 함께 커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선생님이 커피 원두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커피는 향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향을 맡아보세요. 원두 봉지를 열자 고소하고 깊은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렇게 좋은 향이었구나. 45년 동안 믹스커피만 마시며 진짜 커피 향을 몰랐던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제 직접 만들어 볼까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도 낯설었고 우유 거품 만드는 것도 어려웠어요. 손이 떨려서 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몇 번을 실패한 끝에 드디어 제 손으로 만든
커피 한 잔이 완성됐습니다. 거품이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첫 커피였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때요? 영숙 씨가 물었어요. 맛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커피를 마시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쉬는 시간에 영숙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바리스타를 배우려고 하세요? 그냥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요. 영숙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이 감옥 같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어머, 그래요? 우리 처지가 똑같네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같은 고민을 나누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영숙 씨가 물었어요. 정자 씨, 내일 같이 점심 먹어요?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 나는 뭔가 했어. 커피를 배웠어. 작은 시작이었지만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그날 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참으며 살던 40년보다 이 며칠이 훨씬 더 내 인생 같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복지관에 갔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라떼 아트를 배우고 손님 응대하는 법도 배웠어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우유를 쏟기도 하고 거품을 너무 많이 만들기도 하고 커피가 너무 써서 다시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바리스타예요. 수료증을 받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8배 받는 첫 자격증이었어요.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 씨, 우리 해냈어요. 네, 해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요. 수료증을 받고 며칠 후였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서 작은 공고를 보게 됐어요. 시니어 공유주택 입주자 모집 마이너스 저렴한 월세 1인 1실.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찜질방 생활도 한 달째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복지관 직원분께 물어봤습니다. 이 공유주택은 어떤 곳이에요? 저소득 시니어 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한 집에 방 4개가 있고 각자 방을 쓰면서 거실이랑 부엌은 같이 쓰는 거예요. 월세가 아주 저렴해요. 제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다음 날 저는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미 3분의 할머니들이 살고 계셨고 한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각자 방은 따로 있지만 가끔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방은 작았지만 창문이 있었고 책상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저는 그날 바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찜질방을 나와 그 공유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하나가 전부였지만 제 방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 할머니들은 다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도 남편이랑 안 맞아서 나왔어. 나는 자식들이랑 사는 게 힘들어서 나왔지. 다들 각자의 이유로 독립을 선택한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어요.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누가 간섭하지 않는 그곳이 저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야, 어디야?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조용했어요. 내 방이요. 방? 무슨 방? 제 방이요. 지금은 공유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혼자 사는 거야?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랑 같이 살아요. 각자 방은 따로 쓰고요. 그래서 언제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밥은 스스로도 잘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4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래서 더 알아요. 45년 동안 나는 늘 당신을 위해 살았다는 걸요. 이제 나머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나 좀 돌아와 줄래? 여보, 우리 잠깐 떨어져 있어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봐요. 생각할 시간이라니.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당신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룸메이트 할머니 한 분이 물었어요. 남편이었어요? 네. 돌아가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전 아직 안 갈 거예요. 잘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흔들렸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려. 그리고 그걸 되찾는 건 도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는 용기가 진짜 미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리스타 수료증을 받고 나서 저는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68배 누가 저를 받아줄까 싶었죠. 하지만 영숙 씨가 말했어요. 정자 씨 해보기나 하고 포기해요.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게 제일 후회돼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근처 작은 카페들에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카페로 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사장님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어르신, 바리스타 경험이 있으세요? 복지관에서 6주 과정을 수료했어요.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커피 내려보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68배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지금 저는 작은 커피숍에서 일합니다. 복지관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땄고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손님이 커피 참 맛있네요 할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남편은 가끔 전화를 해요. 오늘도 바쁘냐? 응, 바쁘고 즐겁게 살아. 이제는 그 말이 부담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인사로 들립니다. 지난주에는 남편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나도 커피 한 잔 줄래? 저는 정성껏 라떼를 만들어 건넸습니다. 남편은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맛있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미안해, 정자야.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라도 나를 좀 살고 싶다.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인생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무료랍니다.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돼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